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내가 죽던 날 그리고 내부자들, 제가 그 앞에 내자에 LH 문구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LH가 죽던 날 그리고 LH는 부자들, 이렇게 영화를 패러디한 문구를 시작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제가 재미난 내용 하나 적어봤어요. 고위공직 공무원, LH 직원 거래가 끝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누가 될까요? 자,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에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이미 많은 곳이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이 중심에는 철도와 도로가 있고, 조금 더 파급력이 큰 거는 철도가 되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나의 소중한 자산, 작은 씨앗이 그 일대에 묻혀져 있다면 내 자산은 증식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문제가 되는 LH 땅 투기 뉴스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노무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평행 이론일까요? 역대 대통령들의 부동산 정책 및 변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러한 일은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준비를 하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대한민국 사건 소용돌이 중심에 있는 LH 홈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팝업 창으로 메인 창에 이러한 글자가 써있죠. 광명시흥 투기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문이라고 해서 제가 이 내용의 핵심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에 머리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3기 신도시 등 8곳에 대해 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고, 이와 관련해서 부당한 토지 거래가 확인되면은 인사상 불이익이나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임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발표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왼쪽에는 국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LH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런 분들은 아니겠죠. 근데 일부 몇몇 분들은 이러한 사고도 칩니다. LH 악의적인 조롱글 게시자 수사기관 고발 조치, 참 별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LH 직원 내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명예훼손, 모욕 등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진행되고 있고요. LH 임직원 사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철저한 조사와 재방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죠. 사실 LH란 곳은 이번 일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곳이었어요. 보도자료는 21년 2월 26일, 오늘날로부터 약 3주 전 얘기인데,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LH에서 나오는 기사 내용들이 있죠. 보도자료들 한번 살펴봤더니 전부 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이런 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조금 아쉽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LH보다 조금 상위제 될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전반에 최고 관리 및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어딜까요? 국토교통부가 되겠죠. 이곳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자마자 이런 창이 확인되죠.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직계 좀비소까지 전부 다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도자료도 나오죠.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발본 세권 엄명토록 하겠다.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 규명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하나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점점점 판이 커지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국토교통부 뿐일까요? 조금 더 윗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와대 경호처 과장 신도시 땅 매입, 심지어 형은 LH 직원이었답니다. 파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공직자의 투기. 그래서 현재는 판이 조금 커졌네요. 21년 3월 19일자 기사고요.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추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는 무기징역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뒤에 보이시는 사진에 나오신 분들, 힘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재산 등록제를 확대 검토토록 하겠다라고 발표도 하셨고요. 미공개 정보 이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이익의 3배에서 5배 벌금토록 하겠다. 조금 더 센 게 나옵니다. 50억 이상의 경우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때리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의무화토록 하겠다. 두 번째, 직급과 막론하고 모두 재산 등록토록 하겠다. 세 번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배에서 5배 벌금 때리도록 하겠다. 투기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토록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과거는 넘어가 주도록 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적용토록 하겠다. 마지막 6번째, 검사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발생 시 수사를 전개토록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셨죠. 그러면 현재 혼란이 많은 대한민국 부동산, 과거 정권부터 간단하게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파도가 어떻게 치는지에 대한 맥을 조금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파도를 서핑보드를 하나 가지고 가서 어떻게 타면 되는지도 한번 감을 살짝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김대중 정권이죠. 1998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규제 완화 정책을 전반적으로 펼치셨어요. 첫 번째로 분양가 자율화, 두 번째 소형 평형 양도세 면제, 세 번째 분양권 전매, 네 번째 청약 재당첨자 허용까지 많은 규제를 완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이후에 16.4% 정도 가파르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 정권이죠. 2003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때는 규제 강화 정책을 펼쳤어요. 모든 게 다 쪼이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투기과열지구 확대, 두 번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 번째, 분양권 전매 제한, 네 번째, 청약 가점제, 다섯 번째, DTI 도입을 하셨죠. 자, 규제가 강화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만 하는 게 흔한 상식인데, 희한하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이한 맛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임기 5년간 56.4%, 말도 안 되는 금액이 폭등을 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정권이죠? 이명박 정권입니다.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하셨고요. 첫 번째, 취득세 감면, 두 번째, 고가주택 기준 조정, 세 번째, 양도세율 완화, 네 번째, 강남 3구역 제외하고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시켰습니다. 자, 집을 살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집거래가 가능하게끔 풀어주니까 오히려 어떤 일이 생겼나 봤더니 부동산 침체기가 옵니다. 또한 기형적으로 전셋값이 급등을 해요. 예전에 이런 뉴스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한 백화점에서 실험을 했는데 밍크코트 300만원짜리를 100개를 진열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안 팔려. 그런데 물건 싹 빼고 10개만 깔아놓고 2천만원이라고 붙였더니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고 알 수 없는 심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목돈이 들어가는, 어쩌면 내 인생의 부의 척도가 바뀔 수 있는 이러한 기준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정권 누군가 봤더니 박근혜 정권입니다. 2013년 2월부터 17년 2월까지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고요. 이때도 양도세 감면, 재건축 요건 완화, 청약 조건 완화, LTV, DTI 완화 등을 펼쳤죠. 이때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 그러면 너네도 부자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 어쩌면 이게 현실화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뉴스 기사나 인터넷 댓글들 보면은 아이고 그때 집 사놓을 걸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랬더니 당시에 주택 매매 거래량은 상승을 하고, 반면에 집을 많이 살 때 현금 주고 사지 않죠. 가계부채는 증가가 됐대요. 다음 현재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인데 이 내용을 어떻게 보셔야 맞냐? 그 바로 위에 있는 노무현 정권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인데 규제 강화 정책, 제가 강화를 2번 얘기할게요. 규제 강화 정책을 펼치고 계시죠. 첫 번째, 투기과열지구 확대를 시키고요. 두 번째,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합니다. 세 번째, 재건축 환수제 부활 진행되고요. 네 번째, 강력한 세금 부여됩니다. 다섯 번째, 임대차 3법이죠. 전월세 신고, 전월세 상한, 계약갱신 청구 등을 적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값, 서울뿐이니까요, 전국에 있는 아파트가 폭등하는 맛을 현재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라고 많이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색깔에 따라 물론 부동산 정책과 방향이 어느 정도 판가름을 내는 거는 사실이나, 그러나 100% 이게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과거 정권서부터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맛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죠. 완화 정책 뒤에는 강화 정책이, 강화 정책 뒤에는 완화 정책이 펼쳐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 모든 조건의 정답, 내 자산이 우상향될 수 있을 만한 조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존버와 시간이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산골짜기에 존버하고 있다고 해서 내 자산 늘어날까요? 거기서 100년 만년 산다고 해서 내 자산이 늘어날까요? 그런 일은 없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중심에 어떠한 철도 노선이 들어가는지 정도, 또한 이 노선이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중심의 인구집중 유발시설, 광화문, 여의도, 강남, 송파 등을 환승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꽂힌다면 그 일대는 반드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조건,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놓고 존버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어쩌면은 이러한 게임을 한번 상상해보셔도 이해가 쉬워요. 두더지 게임인데 튀어나오는 거 때리죠. 집값 튀어나오면 때리죠. 땅값 튀어나오니까 때리죠. 그런데 교묘하게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지는 두더지도 있어요. 지금 이러한 두더지를 잡으려고 정부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부동산 폭락하는 날, 그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정고수가 늘 강조드리는 그 부분, 무엇이 있다? 역세권이 있다. 부동산 폭등이 오면은 그것부터 오를 것이고요. 부동산 폭락이 와도 비행기가 활주로에 연착륙되는 그 중심에는 반드시 철도역이 있더라. 철도역을 선점하는 자, 시간이 지나면서 미래에 부를 선점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 이 부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 존버가 있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부동산 구조와 원리에 관해 배우기를 힘쓰고 작은 자산의 씨앗을 모아 때를 기다리며 적기에 심어 놓는다면 앞으로 내 작은 씨앗이 심겨져 있는 그 일대에 철도역이란 것이 반드시 물이 되고 영양분이 되어 내 씨앗을 크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고수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